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네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겨서 이렇게 뭐 시황이라든지 영상을 간단하게 좀 남기게 되었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장 마치고 뭐 잠깐 약속을 하고 뭐 식사하고 좀 돌아왔더니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요.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그냥 이야기하고 짧게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마감하도록 하죠. 자, 미 경제 지표 및 성장률에 대한 의문과 기존 강세 종목들의 흔들림, 그리고 3월 5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2차 전지로 하여금 금일 시장을 방어하는 부분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어수선한 부분에서 꾸역꾸역 지수만 또 올려놓은 부분이라 그렇게 썩 의미 있게 보지는 않았다. 라고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그나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에 있은 인터 배터리와 최근 워낙 바닥권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연기금이 2차 전지 종목군들 두루 바닥권에서 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4680 배터리 이슈가 좀 나왔죠. 뭐 주말에 이제 그런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뭐 인터 배터리는 3월 5일 날뭐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인터 배터리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상장이라든지 뭐 수상 관련된 내용들이 사전에 나오면서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오늘 대서특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4680 배터리의 이 밸류체인 혹은 납품하고 있는 장비사들이 큰 폭의 상승과 TCC 스틸 상승, 뭐 삼성 SDI의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가를 좀 말아올리는 정도였지. 그 외에는 신규 상장 종목군들 혹은 뭐 일부 뭐 특정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제외하면은 별로였다. 저는 그렇게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12월부터 2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섹터가 두루 있죠. 뭐 그중에서는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오는 두 개의 섹터가 존재합니다. 그거는 조성과 방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내러티브로 올라온 섹터가 로봇, 유리기판이 있죠. 이쪽 특히 조심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절대 이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매매를 하지 못해 놓고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어설프게 눌림을 들어갔다가는 이쪽에서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쳐다보지도 말고 매매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구간은 어찌 보면은 지수의 변곡점 구간에서 지금 지수보다 상대 강도가 세고 지수를 끌어올렸던 시장의 주도주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지수보다 상대 강도가 좀 강하면서 당연히 모멘텀이 있는 2차 전지를 끄집어 올리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뭐 어찌됐든 2차 전지가 조금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정도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보면 장중에 하락 종목 수는 약 1120개, 1150개 정도였는데 보시다시피 지수가 빠지면서 11선을 터치를 했어요. 이 구간이 코스닥의 11선 위치 정도 되는데 터치를 하고 일단은 질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수의 반등에 저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그냥 미국 시장보다 상대 강도가 국내 증시가 좀 세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는 쪽은 뭐냐, AI와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쪽에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연관성이 없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미국은 쓰리봉을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하락을 두드러 맞는 게 아주 전형적인 고점 징후가 퍼펙트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매매를 숏만 죽어라 때리고 하방으로요. 숏만 죽어라 때리고 그런 매매만 하면서 성우라는 종목을 뭐 돌파 매매 식으로 매매를 한 게 거의 전부고, 아침에 뭐 짧게 이제 뭐 HMM의 급등 속에서 이 물류 관련된 종목 들어갔다가 본전 탈출하고 나온 게 오늘 매매의 제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전주 금요일 미증시 경제지표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표출되었고
그 외 강하게 올라왔던 주도주들이 하락폭을 확대했으며 여러모로 나스닥도 쓰리봉 맞고 빠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고점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금일 코스닥 지수를 보면 현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장 대비 훨씬 강하구나라고 일단은 판단은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접근 방식을 조금 달리해야 되는 시장 환경이다 판단이 됩니다. 지수는 분명 단기 반등의 폭이 엄청 컸습니다. 또한 현 구간은 저항 구간이 명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여기까지 올리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더 이상 위로 치고 가기 어려운 국면이고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는 종목과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단기 플레이 정도 한다 생각하면서 시장에 힘을 빼고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강세 섹터인 조선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조정 국면이고요. 이쪽은 어찌됐든 장기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조정의 깊이가 좀 깊으면 다시 끄집어 올릴 확률이 저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만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 과정을 보고 조선의 미래를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직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원동력은 결국 실적의 지속적인 상승에 의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이기 때문에 조선 쪽도 많이 밀리게 되면 또 다시 끄집어 올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의 성장성과 이 실적 증가가 어찌 됐던 주식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펀더멘탈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선하라라는 리포트가 영향을 주고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다 소화되는 그런 시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이 듭니다. 방사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강하나 여기서 한번 더 지켜 올려버리면은 바닥권에서 단기 2배가 시총상에서 나온다.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보유자 영역이라 좀 깝깝하고 매매할 구간은 안 되죠. 로봇은 레인보우 빼고 단 하나도 관심을 가지시지 마시길 바라며 유리기판은 그나마 양반이다 할 수 있는데 현 구간에서 들어가서 얼마나 먹겠냐.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장주를 보는 게 맞는데 그 대장주가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얼마나 올랐냐. 여기서 더 가기 어렵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뭐 시장에 제가 제 눈에는 마땅하게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좀 차라리 조정을 받으려면은 그냥 연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격적 메리트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구간까지 좀 밀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차라리 기다리면서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 안에서만 플레이하는 전략이 그냥 현명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인터배터리 일정과 유럽의 전기차 관련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2차전지 섹터의 호재가 다분하다 보니 최근 2차전지 섹터가 차라리 안전해 보이는 것 같다. 그로 2차전지 쪽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되겠다 싶고요. 그 외 어찌되었건 힘 빼고 엇박자 안 타기 위해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통형 배터리 이슈 특히 이제 이 기사를 저는 어제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는데 이거를 사실은 그냥 넘겨버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에 반영을 해주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종목군들이 올라왔고 TCC 스틸이라든지 종목군들 시가부터 강했던 이유가 이쪽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우도 상당히 강했는데요. 이쪽은 다 봐야 될 것 같고 전고체 하면 삼성 SDI죠. 조종시 눌림에서 지금은 들어갔다가 3월 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어떨까 이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 밖에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제 26일 내일이 이제 윤 대통령 오늘인가요? 25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이고 통상 이제 기존의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때를 보면 짧으면 2주, 길으면 3주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3월 중순이면 결론이 다 나버립니다. 3월 중순이면 이제 인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희비가 어마무시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 그 전에 3개월 전, 3주 전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해먹고 빠져나가고 싶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동성을 키워가는 국면이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그냥 2차전지 종목군들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현 시간 뭐 갑자기
나스닥 선물을 보니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네. 뭔 일이지? 아까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안 보던 사이에 나스닥이 많이 빠지네요. 구간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구간이 미국 시장의 구간이 매우 안 좋고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신규 상장주인 위너스가 300%가 올랐는데 또 지금 시장이 좀 질이 안 좋은 게 이러한 종목군들을 상장시켜서 뻥튀기 시키고 지금 마무리하고 하는 거라 내일도 혹여나 또 이러한 신규주들 폭등하는지 그 정도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매매 안 하고 그냥 요 며칠은 시장 관망하면서 조금 몸살이면서 일단 시장 보고 대응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유동성이 폭발하는 종목도 오늘 요 며칠은 없는 것 같네요. 자, 현 시장을 보면 단기 매매를 위한 시장인데 이 또한 요 며칠은 개인적으로 만만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매의 횟수도 급격히 저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비중도 낮춰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이 최근에 뭐 오름 테라피틱스도 그렇고 PI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죠. 거기에 이제 모니터링크 뭐 신규 상장하고 중과 고가 마감하더니 그 다음 날 폭등.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너스를 아예 300%까지 올려버리는 신규주들의 오버하는 시장이고 테마가 우죽순으로 막 출현을 합니다.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딱 하나 유일한 하나 종목만 올려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장주 선별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거래 대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면서 잡주들의 과도한 상승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거는 그리 좋은 시장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보통 조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변곡에 임박해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간 외에서 조금 특징주라고 할 거는 컴퍼니 K 이가 있는데 업스테이지에 꽂혀서 첫 KAI 유니콘 뜨나. 근데 컴퍼니 K가 100억 투자해 놓은 거라 DSC 인베스트먼트와 비슷한 양상을 볼 수도 있겠다 정도로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지수 볼게요. 빨리. 일단은 해외 증시를 봐야 되는데요. 뭐 S&P 500이 뭐 지금 좀 떨어지네요. 자, 명확하게 그냥 쓰리봉 맞고 떨어졌다. 그냥 이게 맞아요. 여기서 다중고점 맞고 고점 돌파하자마자 휩쓸어 나오고 빠졌다. 전형적인 하락 국면이다. 모든 지표가 그거를 증명해 내고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이유 없었고요. 올라올 때 이유 없었고 이때도 별 이유 없이 올라왔는데 이 시가부터 떨어진 장대 음봉을 계속 돌파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올라올 때 이유가 없으니 그냥 빠져버린다. 미국 시장은 일단은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물겠지만 이 박스권이 깨지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이것만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중장기 평선이 꺾여버리게 되면 이 60일선이라든지 꺾여버리면 이런 구간들이 저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닥 상태가 미국 시장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정말 강함을 보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수준에서 좀 마감이 됐고 이러한 단기 이평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 저항의 폭이 보통은 11선이 깨지면 그 다음 21선까지의 흐름인데요. 여기서 짧게 힘모으기를 하고 올라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또 버텨주면서 시장이 많이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있으니 고루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뭐 종목군들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사이즈 큰 것만 몇 개만 볼게요. 램보 로보틱스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으나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으나 그 이 버팀이 저는 신규로 들어갈 구간은 아니다. 보면 하이젠 RNM 뭐 신규 상장하고 올라왔을 때 너무 과하게 올라왔죠. 이런 거는 눌림 받을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눌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클로버도 마찬가지 흐름이고 유리기판의 SKC는 다 꺾여버렸는데 필옵틱스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좀 살아있는 흐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버슈팅이었기 때문에 눌림을 쉽게 받으면 안 됩니다. 보통 흔히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평선의 첫 자리 정도인데 이 첫 자리에서 반등하고 빠져버리면 또 그 다음 이평선이 기다리는 구간이라 하락할 때 매매는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락 구간에서 매매는 자 반도체 SK 하이닉스 미증시가 또 저렇게 빠지고 있으면 이 친구도 박스권인데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럼 27일 날 국내에 이 기업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은 차라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다 확인하고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미 반도체도 이 돌파가 안 돼요 종목이. 그래서 반도체 HBM 장비 쪽도 지금은 그닥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다. 이수 페타시스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 권리락을 맞고 이렇게 마감이 됐었고 사실 이날 매수를 해서 이날 올라올 때 위해서 다 정리를 하고 마감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TLB 같은 경우가 최근에 CXL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요. 3월 5일날 인터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MWC도 함께 있습니다. MWC에서 CXL이 부각되는지 뭐 이 정도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17,5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봐볼 것 같고 어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MWC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체크는 해놓고 볼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대형주니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수급이 연기금이에요. 삼성 SDI도 연기금이 요 며칠 바닥에서 떠받들어 올리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다 연기금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연기금이 산 거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연기금이 산 거고요. 포스코 DX도 연기금이 포스코 DX는 있네. 좌우지간 에코프로 BM도 연기금이 에코프로도 연기금일 거고 에코프로 머티도 연기금일 겁니다. 연기금이 저점 매수를 해주면서 종목군들을 끄집어 올린 건데 연기금의 연속성이 나온다면 2차전 종목군들은 그나마 수급의 뒷받침이 되는 뒷배가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 2차전 쪽은 일단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 종목군들이 강할 수가 있지 않겠냐 여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장 조정이 와가지고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전고체 쪽을 그나마 저는 좀 봐볼 것 같고요. 많이 밀렸을 때 뭐 덧지를 그린다든지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유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모멘텀을 붙인다면 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라 그냥 이런 쪽을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 SDI가 바닥권에서 일단 고개를 빼꼼히 들었는데 전고체 이슈를 만들 수 있는 또 종목이죠. 전고체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많이 밀렸고 여기에 이제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방에 돌파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밀렸다가 25만 원을 아마 돌파하는 이런 국면이 됐을 때 단기 박스권 돌파를 트라이하는 흐름이 한 차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도치형 캔들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좀 노려보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노려보는 방법도 뭐 이 무거웠던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 SDI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구간이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요.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실리콘 응급제도 최근에 강한데 펀더멘털적으로는 다른 2차전지 종목군들보다는 제일 우수한 부분이고 단기 박스권을 뚫어놔서 밀리더라도 11만 2천원 지지하는 흐름 나와주는지 체크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성우만 좀 짧게 매매를 했는데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사고자 하는 물량도 다 못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 했다가 얼른 먹고 이 자리에서 들어갔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여기가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5장에 봤기 때문에 매매는 하지 못했고 조금 그냥 먹고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강하게 또 들어 올려놔서 강하게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 지켜볼만 할 정도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는 지금 딱히 볼만한 종목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시장 관망하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 영상 업로드해서 죄송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